안녕하세요. 채널 캣박스의 영화 리뷰어 트랩입니다. 오늘은 추운 날씨를 녹여줄 따끈따끈한 신작 한 편을 리뷰하고자 합니다. 바로 제작 기간만 10년이 걸린 100여 명의 화가들이 제작에 참여한 세계 최초의 유아 애니메이션 러빙 빈센트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도로타 코비올라와 슈 웰치맨입니다. 애니메이션 매니아가 아닌 이상 대부분 누군지 잘 모르실 텐데요. 그간 애니메이션 작업만 해왔고 국내에도 2014년에 플라잉 머신 3D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 한 편이 개봉됐을 뿐입니다. 다만 주목해야 할 점은 플라잉 머신 3D라는 작품 역시 쇼팽의 음악을 통해 쇼팽이라는 인물의 삶을 들여다보는 컨셉의 작품이었다는 것이죠. 이번 영화 러빙 빈센트와 비슷하게 말입니다. 영화 러빙 빈센트에는 많은 배우들이 출연하는데요. 네? 애니메이션에 웬 배우들이냐고요? 이것이 바로 애니메이션이면서도 제가 줄곧 영화 러빙 빈센트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배우들이 출연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전 작품인 플라잉 머신 3D나 한국 영화 26년과 같이 실사와 애니메이션이 혼재되어 있는 것인가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세세한 작업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가깝지 않은 독특한 스타일의 영화 러빙 빈센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화는 1891년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자살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아르망은 빈센트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를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는 우편 배달부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테오를 찾아 나서죠. 그러던 중 테오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사라진 남은 가족들의 행방을 쫓기 위해 빈센트가 생전 머물렀던 장소와 왕래했던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르망은 당시 권총 자살을 했다고 알려졌던 빈센트가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을 품게 되죠. 또한 자신의 귀를 자른 미치광이 악마라고 불리던 세간의 평가와는 달리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예술혼을 불태웠던 인간 빈센트를 알게 됩니다. 빈센트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여관에 찾아가 숨을 거두기 직전의 모습을 전해들은 아르망은 빈센트가 사랑한 마르그리트, 빈센트를 돌봐주었던 의사 가셰, 여관 주인의 딸로 가장 가까이에서 빈센트를 지켜봤던 아들린을 통해 미스터리한 죽음의 실마리를 찾게 되고 결국 여기서 결말을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영화는 빈센트의 죽음이 자살이냐 타살이냐가 중요하지 않은 영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달을수록 죽음보다는 삶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되죠. 빈센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삶의 이야기. 형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려놔야 했던 동생 테오의 이야기. 빈센트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그의 예술 세계를 함께 나누며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한켠에선 그를 부러워하며 그의 작품들을 모방했던 닥터 가시의 이야기 등 28살에 처음 붓을 잡고 죽기 전 8년 동안 800여 점의 그림을 끊임없이 그려냈던 빈센트. 자신의 예술로 인해 누군가의 짐이 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해 죽음으로 내몰린 한 인간의 삶을 통해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용 외적인 면을 살펴보죠. 이 영화는 유화 애니메이션입니다. 유화는 오일 페인팅이라는 특성상 두껍게 칠하거나 얇게 칠하면서 화면의 부피 조절로 다양한 재질감을 나타낼 수 있는 물감입니다. 쉽게 말해서 반고흐 작품의 느낌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러빙 빈센트는 기존 애니메이션과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2D, 3D는 말할 것도 없고 클레이하고도 다르죠. 그냥 이제까지 본 적 없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 좀 애를 먹었습니다. 불안감으로 가득한 고흐의 작품으로 움직이는 모션 픽처스를 만드니 너무 속이 메스꺼웠죠. 하지만 이런 느낌은 초반 10분 정도? 이후엔 끊임없이 등장하며 변화하는 빈센트의 작품 세계에 매료됐습니다. 반고흐의 작품을 좋아하고 또 눈여겨보셨던 분이라면 영화를 보는 내내 나 저 작품 알아 라고 말하실 겁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공간과 인물들이 그의 작품에 나왔던 소재들이죠.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 땅에 배우들이 설 자리가 더 이상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화로 그려낸 애니메이션 인물들이 실제 배우들만큼 연기를 너무 잘했거든요.
디테일한 눈 움직임이나 손동작, 실제 인간이 아니면 알아챌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동작까지 마치 살아있는 인물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까막눈이었습니다. 나름 이런 것들을 잘 눈치챈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알았습니다. 실제 배우들이 연기했다는 것을. 감독은 블루스크린 앞에 실제 배우를 놓고 실사 촬영을 한 뒤 100여 명이 작업한 62,450점의 유화 프레임을 더 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세한 연기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때문에 러빙 빈센트는 새로운 스타일의 영화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러빙 빈센트는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트레비가 선정하는 올해의 영화 베스트 3 안에 들만한 작품입니다. 이야기의 구성, 짜임새, 메시지, 등장인물들의 역할과 매력 등등 마치 아주 잘 짜여진 고전 명작 소설과 같죠. 빈센트 반 고흐라는 인물과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데 이만한 영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100여 년이 지났는데도 많은 이의 사랑을 받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처럼 이 영화 러빙 빈센트 역시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받을 것임을 확신하며 지금까지 채널 캣박스의 영화 리뷰어 트레비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